권혁성 원장의 한방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혁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유경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미옥 PD입니다. 40대 중반의 남성이 40대 초반의 여성과 함께 진료실을 찾았다. 이 남성 환자의 가장 큰 스트레스는 부인이 잠자리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유인즉 40대 초반에 늦게 결혼한 아내는 고령임에도 반드시 2세를 출산하고 싶어 했기 때문이다. 아내가 나간 사이 남편에게 물었다.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 40대가 되어서 성적으로 피로감을 많이 느끼며 의욕이 없어서 부부관계를 할 때마다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했다. 또한 매사에 짜증이 나고 우울하며 의욕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남성 호르몬 검사를 해보았지만 결과는 정상이었다고 한다. 실제로 한국인 40대 이상 남성의 약 40%는 성기능 장애를 호소한다고 알려져 있다. 성기능 장애는 중년 남성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큰 요인이다. 사연이 구구절절하네요, 원장님. 네, 의외로 네. 말하지 않지만 이런 고민을 가진 사람이 많고요. 네. 뭐 저도 살짝 경험했지만 이유 없이 좀 우울해지고 의욕이 없어져요. 그 삶을 왜 살아야 되나 뭐 이런 괜히 생각이 들고 내가 우울증 왔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렇지만 그게 남성 갱년기일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귀를 기울여 주셔야 됩니다. 아, 남성 갱년기가 사실 딱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이유는 여성 갱년기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때문일 수도 있지 않나요? 예. 그런데 남성 갱년기를 지금까지는 우리가 바쁠 때 갱년기 장애라고 이제 하소연할 시기가 없었대요. 저희 아버님 세대 보면 사느라고 바빠서 갱년기 타령하고 있을 때가 없었죠.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그런 증상들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만 여성보다도 갱년기가 덜한 이유는 여성은 폐경이라는 딱 절벽이 있죠. 폐경이 되면 급격하게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죠. 근데 남성들은 매년 서서히 증가하기 때문에 여성들에 비해서 눈치 못 채고 살짝 지나가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선생님 드라마를 보면 왜 뭐 마누라 그러니까 직장 남자들끼리 막 대화하면서 마누라 샤워하는 소리만 들어도 무섭다 뭐 이런 얘기하는 경우 그런 대사가 있잖아요. 네. 근데 또 흔히들 우리 아줌마들끼리 막 얘기할 때 남자들은 숟가락 들 힘만 있으면 뭐 그렇죠. 그 짓을 애기가 한다 뭐 난다. 이렇게도 예, 얘기를 예. 하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이 남성 갱년기라고 했을 때 지난번 여성 갱년기 다뤘던 것처럼 뭐 그런 뭐 남성 호르몬의 감소로 인한 뭐 우울증 뭐 여러 가지 그런 합병증 뭐 이런 것들을 다룰 줄 알았는데 지금 대표 사례로 주신 게 그런 성기능 장애가 나와가지고 네. 이게 대표적인 건가 그 약간 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남성성에 대해서 약간 다른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하고. 네. 저도 아내가 샤워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죠? 더러우신 것 같아요. 예. 근데 실제로 진짜 재밌는 사례인데 제가 한 7, 8년 전에 만났던 80세 할머니가 계신데요. 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들었어요. 어떤 거냐면 할머니가 허리가 아파서 오세요. 근데 하루는 매일 허리가 아프다고 오셨는데 진료실에 와서 우시는 거예요. 왜 우냐 하면 할아버지가 한 3살 정도 연하신데 낮에 TV를 보다가 약간 짧은 치마를 입고 지나가는 여성 약간 선정적인 장면만 나오면 할머니를 소파에 밀치고 관계를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는 죽기보다도 싫다고 하는 거죠. 그건 사실은 강간이나 다름없는데 그런 일들을 경험한 할머니 생각이 갑자기 나네요. 남성 갱년기와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일반적이지 않은 얘기죠, 원장님? 그렇지만 때에 따라서 맞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남자들이 또 의외로 늦게까지 그런 성기능을 왕성하게 유지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젊었을 때부터 또 성욕이 없는 사람들도 있죠, 반대로. 그렇죠. 제가 이제 뭐 의욕이 너무 없다. 뭐 그리고 아까 뭐 남자들이 우스갯소리로 뭐 샤워만 하면 좀 놀랜다. 네. 글쎄요, 뭐 제 주변에 제 친구들도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뭐 부부끼리는 가족끼리는 그러는 거 아니다. 그렇죠.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 대부분의 저희가 이제 뭐 크리스찬들이니까 그렇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또
다른 데서 그런 욕구들을 해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남성 갱년기의 증상은 다양하게 나타나요. 그렇지만 가장 일반적인 것들이 성기능 감퇴가 가장 크고요. 두 번째, 발기가 예전보다 덜 강하다. 그래서 이제 발기력이 옛날보다 약해졌어. 그리고 성욕이 없어졌어. 두 가지가 있으면 일단 난 남성 갱년기 맞아. 이렇게 진단하면 됩니다. 그 외에 이제 진단 기준이 있거든요. 어떤 게 있냐면 기억력이 나빠졌어요. 키가 줄었어요. 저도 키가 줄었습니다. 네, 결혼할 때 70이었는데 지금 68밖에 안 돼요. 그리고 체격이나 지구력이 감퇴되었다. 삶의 즐거움이 줄었다. 그리고 짜증난다. 그리고 운동 능력이 옛날보다 너무 저하돼서 너무 쉽게 피곤하다. 쥐도 잘 나고. 그리고 저녁 먹고 나면 졸려. 코 골면서.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일을 수행하는 능력이 너무 떨어졌다. 이렇게 7가지 증상 중에 3개 이상이 있다라고 하면 나는 남성 갱년기가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원장님께서 남성 갱년기 자가 진단법을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이거 우리 청취자들이 조금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유경 씨가 좀 하나하나 좀 천천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성욕 감퇴가 있다. 발기가 예전보다 덜 강하다. 이거는 네. 이제 두 대표적인 가지. 증상. 네, 요 2가지가 있으면 남성 갱년기라고 예, 일단 우리가 진단합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부터 제가 읽어드리는 것 중에서는 3개 이상 해당되면은 이제 의심을 해봐야 된다라는 진단인데요. 첫 번째, 기억력이 없다. 기억력이 떨어졌다. 키가 줄었다. 체격이나 지구력이 감퇴되었다. 삶의 즐거움이 줄었다. 울적하거나 괜히 짜증이 난다. 운동 능력이 최근에 떨어진 것을 느낄 수 있다. 저녁 식사 후 바로 잠에 빠져든다. 일의 수행 능력이 최근에 떨어졌다. 그래서 사실은 남성 갱년기라고 진단을 내리려면 먼저 남성 호르몬으로 정확한 확진을 하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 수치가 정상적인 사람들에 비해서 나이 또래, 내 또래에 비해서 감소됐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확인이 되면 남성 갱년기라고 진단을 내리면 돼요. 남성 호르몬 이름 되게 어려운데요, 유경 씨? 테스토스테론. 어려워요. 테스토스테론. 근데 보통 언제부터 이게 감소가 시작되나요? 보통 이제 통계적으로 보면 40대부터 이제 점점 줄어들기 시작해서 50대부터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줄어들어서 그래서 남성 갱년기의 발생 비율이 50대 전 인구의 12% 그리고 70대가 되면 28% 그리고 80대가 넘으면 거의 50%가 남성 갱년기가 있다라는 통계 보고가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권혁성 원장의 한방톡을 듣고 계십니다. 선생님, 그 갱년기는 반드시 병원을 빨리 달려가야 하는 그런 급박한 질환인가요? 네, 사실은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더 많고, 그다음에 증상이 있는데 치료를 안 받는다라고 해서 우리가 자살의 위험성이 있는 그런 심한 우울증이 아닌 다음에는 네네. 이것 때문에 뭐 굉장히 문제가 되지는 않죠. 단지 삶의 질이 조금 저하되는 정도이기 때문에 급박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했다면 네. 이제 어떻게 치료를 시작해야 될까요? 네. 이제 의학적으로는 남성 호르몬의 부족이니까 호르몬 검사를 해서 호르몬제를 복용한다든지 뭐 그런 작용들을 치료들을 해야 될 그러니까 남성 거지만 호르몬을 더 맞는 거예요? 그렇죠. 주사를 맞는 먹는 약으로 먹는다든지 그런 좀 무섭다. 치료법들을 해야 되지만 또 부작용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보다는 한의학적 치료를 조금 더 권유하고요. 네. 한의학적으로는 이런 남성 갱년기가 생기는 걸 아까 처음에 서두에 이야기 드렸듯이 콩팥, 신장 기능의 저하로 보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자연의 섭리예요. 우리가 소문 황제내경이라는 고서가 있어요. 이게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한의학의 바이블, 오래된 바이블 같은 책이 이제 황제내경이라는 책인데 거기에 보면 여성은 7749, 7세가 되면 이제 인맥이 허해진다. 그래서 이제 생리 안 하고 폐경이 온다. 이런
문구가 나오고요. 남자는 8의 배수로 가요. 네. 8, 7. 그러니까 8, 7, 56이죠. 56세가 되면 감기가 쇠해지고 손에 힘이 없어지고 허약해진다. 이게 이제 갱년기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남성은 한의학적으로도 56세가 되면 생리적으로 감기가 약해져서 그리고 신기가 약해져서 쇠해집니다. 이빨도 빠지고 무릎도 아프고. 그래서 한의학적으로는 간 기능과 심 기능을 보호하는 치료를 하는 게 주치료예요. 그래서 신장이 허약한 사람들한테 쓰는 여러 가지 약재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약재들이 이제 공진단도 이런 데 써요. 공진단도 노화를 늦추고 그다음에 기력이 생기도록 하는 약이니까 그 외에 이제 육미지황탕이라든지 이런 약들을 쓰고요. 스트레스가 많아서 이제 남성 갱년기가 빨리 오는 사람들은 그런 스트레스를 좀 줄이는 그리고 심장에 열을 거는 그런 약재들 천황보신단 이런 약재들이 있는데 그런 약재들을 써서 치료를 합니다. 굉장히 여자가 더 빨리 쇠해지네요. 여자가 더 빨리 쇠해지죠. 예. 그러면 남자들이 끝까지 참 여자들을 위해줘야 된다라는 또 여기서 또 진리가 또 나오지 않나. 네. 아니 근데 약간 이 남성 갱년기가 오는 나이를 보니까 네. 약간 조금 남자들이 되게 슬플 나이잖아요. 약간 네. 이제 더 이상은 나갈 데가 없이 네. 이렇게 그렇죠. 물러나야 되는 때고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애들이랑 경쟁했을 때 경쟁력이 딸리고. 그러니까 저도 20대 회사 다녔는데 처음에는 그 40, 50대 부장님들이 되게 크게 보이다가 근데 가까이서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젊은 애들이 아는 것을 못 따라오시고 그렇죠. 그럼 갑자기 되게 약간 초라해 보이는 어느 날 그 되게 작아진 아빠 뒷모습을 보는 것처럼 부장님의 작은 어깨. 그렇죠. 근데 이게 그러니까 갱년기가 약간 남성 호르몬의 문제도 있지만 약간 사회적인 환경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즘 현대인들이 남성 갱년기가 훨씬 더 크게 느껴지고 그리고 환자들도 더 많아지고 하는 그런 영향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56세가 마치 그 만 55세의 정년 퇴임을 얘기한 것 같아서 괜히 또 마음이 짠해지는데요. 왠지 여자가 빨리 오는 건 아이를 낳고 출산을 하고 아이를 키우면서 그러니까 사회적인 경력이 단절되고 또 이제 남자로부터 이제 경제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뭔가 내가 이제 사회적 구성원으로서 약간 도태되었다라는 그쵸. 우울감과 함께 또 아이 키우는 게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여자들은 이제 그렇게 30대 초반에 막 소진이 되고 폐경이 오면서 이제 여성 갱년기가 좀 빨리 찾아오는 것 같고 그 남자들은 이제 그 혈기왕성하게 한참을 일하다가 뭔가 용도 폐기되는 느낌이잖아요. 이 40, 50대 또 약간 퇴진이 빨라졌고. 네. 어쨌든 약간 이런 사회적인 구조가 약간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 갱년기에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원장님의 단호한. 딩동댕동. 네. 네. 그럼 어쨌든 사실 중요한 게 늘 원장님이 방송마다 늘 얘기하셨지만 예방이 진짜 중요한 거죠, 유경 씨. 그렇죠. 보통 뭐 좀 살면서 실천하고 계신 게 있으세요? 아니 사실 실천을 너무 안 하고 있어서 제 남편이 40대 이제 중반으로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40대가 되면서 이제 많이 힘들어하고 지치는 게 보이는데 이게 호르몬의 감소가 40대부터 된다 그래서 제가 아까 뜨끔했어요. 제가 이제 40대 남성의 삶을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나는 남편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거든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시나 봐요. 8살 차이가 나는데 오. 얼마나 이쁠까 남편이. 제가 남편이 아니 남편이 저를 주머니에 안 넣고 다니시는 거죠? 너무 커서 너무 거대해서 아무튼 뭐 특별한 노력은 하지 않는데 오늘 방송을 보면서 조금 신경을 써야겠다 이런 생각을. 사실 저는 유경 씨 같은 얘기 많이 들어요, 원장님. 아, 그래요? 30대 중반의 와이프가 남편이 40대가 되면서 너무 막 힘들어하는 거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같이 네, 이제 네, 보통 맞습니다. 수다라고 떨죠. 네네. 수다라고 하죠. 그래서 수다 네. 떨면서 언니, 우리 남편이 또는 뭐 친구야, 우리 남편이 하면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40대가 뭐 굉장히 불혹이라고 하지만 남자들 같은 경우에 또 제2의 위기가 오는 때이기도 하잖아요. 그래 이제 어떻게 예방해야 되냐면요. 이런 보고가 있어요. 남자들이 이제 면접을 보는데
이제 좀 약간의 힘든 자세를 취하고 몸을 약간 육체적으로 고단하게 하고 나서 면접을 보게 했더니 면접을 너무 능숙능란하게 잘한다는 거죠. 아, 그런 실험을 한 건가요? 실험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그냥 편안하게 가만히 있다가 그냥 약간 조용한 데서 면접을 보게 하고 한 군은 면접을 보기 전에 약간 그 힘든 자세를 취해서 막 숨이 차고 맥박이 빨라지는 그런 자세를 취하도록 해서 면접을 보게 했을 때 훨씬 더 그런 자세, 힘든 자세를 취했던 군이 더 자신감 있게 면접에 응했다. 그런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건 뭘 이야기를 하냐면 그때 테스토스테론이 더 분비가 증가된다는 거죠. 아. 그래서 남자들은 예방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의 육체, 그래 약간 고단하게 만들고 힘전 자세를 취하는 운동이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합니다. 오. 그래서 운동을 많이 하게 되면 자신감도 생기고요. 저도 실제로 그렇거든요. 운동을 열심히 하고 난 뒤에는 마음도 평안해질 뿐만 아니라 조금의 상황을 바라보는 것들이 훨씬 더 자유로워져요. 그러니까 막 그 일에 얽매여서 스트레스 받고 있다가 미친 듯이 달리고 또는 땀 흘리고 딱 운동하고 나면 또 개운해지는 맛도 있지만 어떤 맛이 있냐면 의외로 또 바라보는 관점이 굉장히 편안하게 멀리서 바라보면서 상황이 정리되는 경험들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남성 호르몬이 분비되려면 유산소 운동, 근력 강화하는 운동을 하면 예방하는 차원이 확실하게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비만하게 되면 빨리 노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체중을 적정하게 유지하도록 노력해라. 그리고 세 번째는 칼슘이 부족하면은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칼슘 섭취를 위해서 뭐 뼈채 생선을 먹던 그다음에 우유를 먹던 그런 음식물 섭취에 대해서 가져라.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성생활에 대해서 다음에 한번 다뤄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우리가 뭐 청소년기의 그렇죠. 뭐의 자위성 이런 이야기도 했지만 또 이런 갱년기의 성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갱년기 한쪽은 욕구가 있고 한쪽은 너무 없었을 때죠. 언밸런스 되니까 가정에 문제도 생길 수 있고 불화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건전한 성에 대한 합의 그리고 이제 주기적인 어떤 생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 예방하기에 아주 좋은 방법이 생각났어요. 뭐예요? 남자들이 그 남성 호르몬이 잘 나올 수 있게 몸을 좀 고단하게 하면 좋다고 그러셨잖아요. 40대 우리 남자들에게 집안일을 좀 시키면 네, 운동과 노동은 다릅니다. 많이 다른가요? 그렇죠. 아, 아쉽네요. 이 방송을 듣는 남성들이 다 그러니까요. 저를 다 학을 떼시. 저 PD 누구야? 아, 좀 아쉽네요. 네. 아, 그러면은 운동 뭐 지금 유산소 운동 얘기하셨고 근력 운동 뭐 이런 거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런 거와 또 더불어서 사실 먹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우리가 정력제 그러면 뭐 옛날부터 유명했잖아요. 뱀탕 먹었다. 그리고 이제 사실 보신탕 많이 먹었잖아요. 요즘 아마 인구들이 점점 주는 것 같아요. 개를 키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서. 네네. 저도 개는 먹는 걸로만 알고 있었던 사람인데 요즘 좀 적게 먹게 되는 것 같아요. 남성 호르몬의 가장 그 중요한 포인트는 아연이에요. 아연? 네, 정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아연. 그래서 아연이 많이 함유된 것을 먹어라. 어디에 있냐? 굴. 그다음에 갑각류, 게, 새우. 다 좀 비싸죠. 예. 그리고 콩, 호박씨 까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런데 아연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정력에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유럽에서는 굴을 정력제로 썼죠. 제일 좋은 건 콩이네요. 예, 콩도 예, 좋습니다. 주부로서 돈도 좀 덜 들고 몸에도 네. 좋고 네, 콩. 네. 그리고 호박씨 까시고. 네. 그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셀레늄, 그다음에 마그네슘이 많은 음식을 먹는 게 좋아요. 그래 이제 정신적 건강, 그다음에 혈당을 조절하고 그다음에 이제 테스토스테론 생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마그네슘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마그네슘은 등푸른 생선, 그다음에 마늘, 양파, 깨, 버섯 이런 게 들어있는 셀레늄 많은 음식을 먹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항산화 물질을 먹는 게 노화를 방지합니다. 이거는 남성에게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여성에게도 해당이 되는데 요즘 마늘 이야기 너무 많이 하죠. 그렇죠.
흑마늘 이런 거 많이 팔고요. 그래서 이제 이 마늘에 있는 알리신산이 혈액순환, 노화 방지, 남성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마늘 먹는 것도 굉장히 좋고요. 양배추와 브로콜리 이런 것들도 항산화 작용을 하기 때문에 노화를 방지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이야기한다면 비타민 E를 먹어라. 그래서 이제 비타민 E는 우리가 이제 백내장을 예방하고 그다음에 운동 스트레스 세포 노화를 막는 그런 데 도움이 되는 우리가 중요한 필요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E가 많은 게 참기름과 해바라기 기름, 아몬드 이런 겁니다. 이런 것들을 볶아서 먹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보조 그 약으로 그 비타민 E나 마그네슘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도움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음식에 이렇게 먹으세요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어떤 경우에는 뭐 한 주먹을 이상을 먹어야만 적정 섭취량을 섭취하게 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음식으로 이 많은 걸 다 섭취하기가 현대인들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보조제를 먹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뭐 방송 보니까 김구라나 네. 뭐 유재석 네. 그분들은 약을 그냥 수십 알씩 먹는데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러니까 건강 보조 식품을 이런 영양제, 뭐 칼슘이 좋다고 하면 칼슘도 먹어야 네. 되고 비타민이 좋다 그러면 비타민 E도 먹어야 되고 여러 가지 약들을 수십 개씩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이야기해야 되는 제일 중요한 것. 우리가 이제 방송 들을 때마다 이거 먹어야지라고 생각해서 먹기 시작하면 그렇게 많아지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런다고 해서 다 골고루 먹을 수 있나? 아니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 골고루 늘 이야기하면 미네랄이 많은 음식, 생야채, 옛날보다 훨씬 더 미네랄 성분이 떨어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야채 그리고 밭에서 나는 신선한 그리고 이제 견과류 그다음에 해조류 이런 음식들을 많이 섭취하는 게 평상시에 굉장히 네. 중요합니다. 이게 좋은 음식도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나쁜 음식도 있잖아요. 네. 뭐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시면. 네. 그래서 이제 불포화 지방산은 괜찮은데 포화 지방산인 육류, 버터, 마가린 이런 데 있는 포화 지방산은 반대로 테스토스테론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그러면- 오히려 성욕을 떨어뜨릴 수 있어요. 그러면 아까 그 할머님 같은 분들은 남편분들한테 버터를 잔뜩 바른 고기를 구워주시면 좀 도움이 될까요? 그 생각을 못했네요. 네, 그죠. 그거를 좀 처방해 주시면. 그리고 카페인이나 알코올, 그다음에 담배 안에 있는 니코틴 이런 것들은 또 조기 노화를 일으킵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는데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는 거는 열심히 운동을 하면 좋다라는 것과 술, 담배 하지 마라 뭐 이런 포인트들이 조금 저는 기억에 남는데요. 네, 우리가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대부분 모범 답안이 돼요. 착하게 살아라.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권혁성, 서유경, 제작의 김미옥, 박송이었습니다.